안녕 얘들아. 3단원의 마지막 내용이야. 이게 영상으로 진도를 쭉쭉 빼니까 참 금방 여기까지 왔네. 원래는 문제도 좀 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용만 얘기하니까 여기까지 곰방 와버렸어. 뭐 니네 이제 학교 오니까 이제 다음 주는 안 오나? 안 오지. 그동안 뭐 질문 같은 거 이제 질문 해설해 주는 거 하면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너희가 학교를 계속 오더라고. 쭉쭉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학교 와서 이제 실험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문제풀이 하고 또 해설하고 이러면 되니까, 또 일단 진도는 빨리 끝내면 좋지. 자,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걸 종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배웠냐면 전기음성도, 분자의 극성, 쌍극자 모멘트, 그리고 분자의 구조까지 배웠죠.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구조와 쌍극자 모멘트 사이의 관계,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 사이의 관계, 극열과 그 분자가 갖게 되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 뭐 이런 것까지 주르륵 쭉쭉쭉 배울 거란 말이죠. 준비됐죠? 해볼까요? 쫙 읽어봐요.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해보자. 먼저 쌍극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쌍극자는 한 분자 내에 서로 다른 부분 전하를 가지는 아이를 극이 쌍인 원입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쌍극을 가진 입자라는 뜻이죠. 뭐 예를 들면 요런 애 같은 경우는 수소보다는 염소가 훨씬 더 전기 음성도가 크다 그랬죠. 폴링이 정한 전기 음성도에 의하면 염소는 3.0이라고 했죠. 3.0. 우주에서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큰 4인방 있죠? 이렇게 얘네. 펀클. 폴링이 정한 수에 의하면 4.0, 3.5, 3.0, 3.0 뭐 이렇게 얘기했죠. 뭐 외울 필요 없는데 외워주면 나쁠 건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염소의 전기 음성도가 수소보다 훨씬 크니까 이 전자쌍이 염소 쪽으로 쏠린다라고 얘기했죠. 요걸 이쁘게 어떻게 쓰냐면 수소와 이게 세워서 쓰니까 그래. 원래 글씨 더 잘 써, 알지? 수소와 염소. 전자가 요쪽으로 쏠리고 요걸 우리가 이렇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얘는 한 분자 내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부분 전하로 가지는 쌍극자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동일한 두 원자의 결합이니까 전자가 어디에도 쏠리지 않고 부분 전하를 가지지 않는 쌍극자가 아닌 아이라는 거죠. 오케이. 다음. 오잉. 그렇지. 착각. 쌍극자 모멘트라는 건 방금 말한 요런 거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알면 된다 그랬죠? 요걸 계산해서 뭔가를 구해내거나 구한 걸 비교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개념만 알면 돼. 이 뮤,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전하 분리된 정도 곱하기 전하 사이의 거리다라는 거. 그런가 보다라고 개념만 알면 된다 그랬죠. 쌍극자 모멘트는 뭐냐면, 모멘트라는 건 어떤 물리적인 크기 값이라고 얘기했죠. 쌍극자의 크기, 뭐 이런 뜻이에요.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는 결합 우리는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말했죠. 이 경우에는 이게 바로 극성 공유 결합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극성 공유 결합이다 라는 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정확히는. 이제 오늘 할 거 핵심은 그 쌍극자 모멘트의 합에 대한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각각의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이 쌍극자 모멘트는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랬죠.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할 거예요. 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통해서 그 분자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헷갈릴 거야. 약간 헷갈려. 뒤에 안 헷갈리게 정리를 이쁘게 해줄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일단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경우를 우리는 무극성 분자라고 불러요. 얘는 극성 공유결합을 가져서 전자가 어딘가로 쏠려가야 되는 환경이지만 그 환경에서의 쌍극자 모멘트를 모두 합쳤더니 0이 돼버려서 결과적으로 분자 내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는 얘를 바로 무극성 분자라고 말하고, 이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아이죠. 어떤 거냐면 바로 요런 아이예요. 뭐 얘는 냅두고, 얘 같은 경우는
이 결합만 보면 베릴륨과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가 전기음 농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쌍극자 모멘트가 그럼 0이 아니라 그런 거죠. 근데 이쪽을 보면 또 이쪽도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정확히 같기 때문에 상쇄돼서 결과적으로 이 BH2라는 얘는 이 분자는 부분 전하를 가지지 않는 거죠. 만약에 요런 결합, 물론 이런 결합 존재하지 않지만 요런 분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요런 분자가 있다면 얘는 요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얘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부분 전하를 플러스 부분 전하, 마이너스 부분 전하를 갖게 돼서 쌍극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요런 결합이기 때문에 얘는 쌍극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라서 쌍극자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도 보자, 얘도 보면 이 메테인 같은 경우도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플러스라고 해야 맞죠. 반대로 실수, 반대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라고 해야 맞아요. 요 결합만 보면. 근데 이 정사면체는 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정확히 0 합치면 다 0이 돼버려서 얘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돼버려서 결과적으로 얘는 쌍극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뭐랑 같냐면 중학교 때 힘의 합력을 배울 때 이런 상자가 있고 이런 힘이 있고 이쪽으로 이 상자를 당기고 이쪽으로 상자를 당겨요. 그런데 이 두 힘이 정확히 반대고 크기가 똑같다면 결과적으로 이 상자가 받는 힘은 0이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이게 바로 힘의 합력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미는 힘과 이렇게 미는 힘이 정확히 똑같고 방향이 반대라면 결과적으로 이 상자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라고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벡터 합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결과적으로 그런 이유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고 쌍극자가 아닌 분자가 된다는 거죠. 요런 애들을 바로 우리는 무극성 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는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지만 무극성 분자라는 거죠.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면 다 극성 분자일 것 같지만 아니다.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더라도 분자의 구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요.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고요. 다시 정리하면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는 애는 극성 분자일 수가 있고 무극성 분자일 수가 있어요.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더라도 구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분자는 같은 말이 아니다 라는 게 핵심이라고요. 헷갈릴 것 같지만 그닥 헷갈리지 않아도 돼. 따라오고 있어요? 네. 자, 다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들을 바로 우리는 극성 분자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애들이죠. 극성 공유결합을 갖는 요렇게, 극성 공유결합을 갖는 요렇게. 요 극성 공유결합을 갖는 애들 중에서 분자의 구조 때문에 이 극성 공유결합에 의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바로 우리는 극성 분자라고 말해요. 얘 봐. 이렇게 되니까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런 거야. 중학교 때 배운 거. 요런 힘과 요런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 얘가 다시 이쁘게 해볼게요. 어떤 물체에 이 상자를 누가 이렇게 끌고 이렇게 끌어요. 그럼 실제로 이 상자는 얼로 끌리니? 이렇게 끌린다라는 거 중학교 때 배웠죠. 힘의 합력.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얘도 이렇게 끌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힘을 합력하면 이게 평행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나요? 이렇게 작용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왜 색깔이 이렇게 구리냐? 그렇다는 거 아시겠죠? 됐어. 자,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차이점 바로 뭐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이게 좀 눕히고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합시다. 극성 공유결합이 있어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죠. 분자 내부에 무극성 공유결합만 가지면 분자 내부에 무극성 공유결합만
가지면 얘는 무극성 분자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극성 고결합을 가지는 분자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로 나눌 수 있다. 요런 이야기죠. 요런 이야기. 요게 오늘 하는 거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극성 고결합을 가지더라도 분자 구조에 의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합이 0이 돼서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고요. 이 극성 고결합과 극성 분자가 다른 말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정말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애들이 자연스럽게 극성 고결합과 극성 분자를 같은 말로 생각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꼭 분리해야 돼요. 꼭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오케이. 다음, 그러면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는 도대체 어떤 차이점을 갖나? 그건 바로 전 영상 또 전전 영상에서도 말했던 용해도와 기타 전기적 성질, 그리고 끓는 점, 녹는 점 등에서 큰 차이를 보여요. 바로 이게 무극성, 극성과 무극성과 분자의 구조랑 무슨 관계인가?에 대한 거죠. 자, 이게 좀 전에 내가 정리한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극성 분자 또는 무극성 분자가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극성 고결합을 가지는가 또 분자의 구조가 어떤가.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는 구조라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상쇄되지 않는 구조라면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 대칭인가라는 말은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야. 왜냐면 대칭이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거든. 단순히 우리가 대칭이면 무극성 분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극성 분자인 거죠. 좀 전에 했죠. 그럼 얘는 대칭이야? 아니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얘는 이 면을 기준으로는 면 대칭이에요. 그쵸? 이 점을 기준으로 점 대칭은 아니지만 좀 어려운 얘기야. 그래서 단순히 대칭이면 무극성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칭은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될 수 있는 대칭인가를 줄여서 대칭인가로 말한 거긴 한데,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나누고 다 이해를 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서 그냥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는 구조인가 라고만 이해하는 게 더 나아요. 오해가 없어지지.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은 내가 말한 대칭을 다 이해했더라도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이 공부 저 공부하다가 시험 때가 되면 이 대칭을 내가 얘기한 대칭으로 기억하는 애가 몇몇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대칭이면 무극성이야. 얘는 이 기준으로 대칭이면 무극성.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극성 고결합으로 생성된 무극성 분자.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고 가장 특이한 부분인데, 이런 애들이 있죠. 이게 다 이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상쇄되는 아이들인 거죠. 이렇게 상쇄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극성 고결합을 가졌지만 무극성 분자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극성 고결합으로 형성된 극성 분자는 이런 애들, 상쇄되지 않는 애들, 이렇게 이게 바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인 거죠. 이게 0이 아닌 애들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1시간만 더 하면 진도는 끝나겠다. 고생했어요. 안녕, 고생했어.